안녕하세요. 옐로블라썸 노란꽃입니다. 저는 20공 바인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0공 바인더의 핵심은 바로 주간계획표입니다. 저도 역시 이렇게 열심히 주간계획표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것이 월간계획표에는 무엇을 쓰나요? 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다이어리는 월간계획표에 그날 한 일이나 일기 등을 쓰게 되죠. 스티커도 붙이고 예쁘게 꾸미면서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20공 바인더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주간계획표에 쓰기 때문에 월간계획표에도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주간계획표에 썼던 것을 그대로 월간계획표에 한 번 더 적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해서 적게 되고 이것을 왜 적는 거지? 라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간계획표를 사용하면서 월간계획표를 사용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월간계획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새 학교에서 드디어 연간 학사 일정이 나왔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1년간의 학사 일정을 만들어서 주는데요. 이 학사 일정의 좋은 점은 언제 무엇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지필평가가 언제 있는지, 그리고 체험학습은 언제 가는지, 언제 방학식을 하는지 이런 모든 1년간의 학사 일정이 나와 있어요. 이게 나와 있으면 삶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희는 5월 17일에 체험학습을 가게 돼요. 그렇다면 최소한 4월 중순부터는 체험학습을 할 곳을 답사를 해야 되고요. 4월 말에는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이 나가야 하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안내도 해야 해요. 이런 일정이 나와 있지 않고 갑자기 1, 2주 전에 말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정이 굉장히 바빠지겠지요.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놓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사 일정이 나와 있으면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언제 무슨 일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과부하를 줄이고 실수도 줄이고 완성도도 올라갈 수 있게 돼요. 하지만 학교에서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연간 학사 일정, 연간 계획표가 필요하게 되죠. 학교에서 이렇게 연간 계획표가 나오는 것처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바람꽃에서도 저도 연간 계획표를 만들어서 함께 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19년의 바람꽃 연간 계획입니다. 1년치의 일정이 모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발표가 언제인지, 언제 책을 읽어야 하는지, 언제 소풍을 가고 언제 휴식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맞게 자신의 발표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언제 쉬니까 이때는 뭐 놀러 가야겠다라던가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통제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직업적으로는 학사 일정이 나오고 바람꽃을 운영할 때도 바람꽃의 연간 계획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삶에서도 연간 계획표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바로 월간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2019년 1월 월간 계획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월 월간 계획표예요. 3월부터는 아직 채워져 있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 3월부터 채워나가는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간 계획표에 작성을 하는 것은 오로지 미래의 일이에요. 현재 일어난 일이나 과거의 기록은 모두 주간 계획표에다 하기 때문에 월간 계획표에는 미래의 일정만을 적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나눠준 연간 계획표를 보고 이렇게 보라 색깔로 업무들을 다 적어주게 돼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바람꽃 연간 계획표를 보고 저의 개인적인 일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일정은 연두 색깔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간 계획표 안에는 보라 색깔의 업무적인 일정, 그 다음에 녹색의 개인적인 일정이 적혀지게 돼요. 그래서 월간 계획표 안에는 미래의 일만을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2월 19일인데요. 12월에 일정이 잡혔다고 해볼게요. 12월에 제가 여행을 가려고 여행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적느냐? 바로 월간 계획표를 넘겨서 12월에 해당하는 날짜에 적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월간 계획표에는 그때그때 생기는 일정들, 약속들 또는 업무적인 일정이 갑자기 추가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일정들을 모두 다 여기에 적어주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었는데
2주 후에 수요일까지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주간계획표에 적는 것이 아니라 월간계획표를 펼치고 그 해당하는 날짜에 그 일정을 적어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일정이 적혀진 그 해당 주가 되면 그 주간계획표에 여기에 적힌 일정을 옮겨 적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월간계획표는 미래의 일정을 적어주고 주간계획표에는 현재의 일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주간과 월간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주간은 현재의 일 그리고 이번 주의 일을 적는다면 월간은 이번 주를 제외한 모든 일정을 월간계획표에 적습니다. 따라서 저는 바인더를 가지고 다닐 때 월간계획표는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다 가지고 다녀요. 하지만 주간계획표는 한 달치만 넣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월간계획표를 1년치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정이 생겨도 잊지 않고 모두 다 적어둘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일정을 적어두게 되면 깜빡하는 일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삶을 좀 더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체험학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날 친구와 약속을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일정을 잡지 않을 수 있겠죠. 또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위해서 미리 내 삶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일정을 보면서 이 한 주 그리고 하루 어떻게 보낼지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래를 적어놨는데 만약에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간단합니다. 혹시 적어뒀는데 틀려졌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한 줄을 쭉 긋습니다. 저희 학교가 발령이 늦게 나기 때문에 예전 학교 일정을 모두 적어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교에 발령이 나면서 예전 학교 일정은 이렇게 지워지고 새로운 학교 일정을 다시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다 적어뒀어요. 녹색으로. 그런데 연기가 됐다면 그냥 연기라고 적어주고 옮겨진 날로 다시 일정을 적어줍니다. 어렵지 않죠? 네, 제가 작년에 썼던 일정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썼던 월간 계획표는 이렇게 서브 바인더로 옮겨서 다시 보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1월, 2월, 그리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모든 일정들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있었던 일이 취소된 것도 있고요. 연기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정을 관리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바뀌면 바뀐 대로 지워주고 다시 옮겨 적어주면 됩니다.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